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대사의 캐캐묵은 숙제 하나가 비로소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바로 친일재산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 합의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생경하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친일 재산환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도 관련 특별법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할 친일 재산 환수위의 임기가 만료되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죠.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임기 기간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입니다. 애초에 4년 임기에 2년 연장안이 논의되었으나 1기 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임기 3년에 연장 2년으로 수정 합의되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 기간이 1년 단축된 셈이지만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정성호 장관의 의지와 입법 지원이 맞물려 값진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사위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궤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정상화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 개혁을 향한 매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최근 오프 더 레코드 방송을 통해 우리 언론 지형의 참담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묵직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사들의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봉 기자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남욱과 이강길의 증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같은 대한 매체들만이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봉 기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 언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매체들조차 등 돌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시민들은 조작된 허상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위치에 있음에도 언론 지형이 이토록 척박하다는 것은 정부 광고 집행 방식 등 언론 개혁이 왜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동아일보의 행태는 목불인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거 잘못된 보도에 대한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음에도 그들은 사과는커녕 칼럼을 통해 뜬금없이 하정우 출마설 등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시선을 선거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 세력 척결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러한 구도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구는 상징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전략 공천된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맞붙게 되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는 정진석 의원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기세가 무서운 가운데 정진석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 및 포맷 지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출마 자체가 여권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달성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이번 선거는 결국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권 내부의 진흙탕 싸움도 가관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광재 의원이 하남으로 옮기자 당신이 싸질러 놓은 잔재들을 다 치우고 떠나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정작 윤석열 정권이 싸질러 놓은 수많은 실책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동료 정치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연수로 전략 공천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그는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와 당원 중심주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계양구 공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강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새 싸움으로 비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합당보다는 사안별 연대와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거치마 센스는 발언을 두고 입이 방정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해 보입니다. 반면 안산갑 지역구에서는 훈훈한 원팀의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김남국 대변인이 전략 공천되자 기존에 공을 들였던 전해철 의원은 당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남국 대변인 역시 전 의원의 상실감을 위로하며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분열하는 여권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잡음을 최소화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덮어주었던 검사들의 행방입니다.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씨는 시세 조종을 몰랐다고 단언하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차장검사는 그녀를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로 둔갑시켰고 부장검사는 결정적 증거인 40차익 약정 발언이 김 씨가 없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40 약정은 주가 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확신에 가득 차 김 씨를 변호하던 검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부망에 결기 어린 글을 올리던 그 많던 정의로운 검사들은 왜 이 명백한 왜곡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흐르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친일재산 환수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작되듯 권력의 품 안에서 진실을 가렸던 이들에 대한 심판도 머지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